국회의사당 정문을 통과하면 양쪽에 해태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해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안다고 전해지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해태상이 세워진 데엔 사연이 있는데 1975년 국회의사당이 지어질 때 박종화 자문위원이 화기가 넘친다는 풍수지리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해태상을 세우자고 제의하여 지어졌다. 제의만으로 지어질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전해들은 해태제과의 박병규 사장은 당시 3천만 원을 들여 해태상을 만들어 기증했다. 지금과 비교한다면 당시의 3천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2021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63억에 거래됐다. 해태상의 기당 공사를 마칠 무렵 박병규 사장은 이 좋은 날 술 없이 잔치가 되질 않지요 라며 해태주조주에서 생산하던 노브라인이라는 상표의 화이트 와인을 36병씩 묻었다고 한다. 노브라인은 해태주조에서 1974년에 생산한 최초의 국산 와인이며 달지 않고 독특한 산미와 섬세한 향을 냈다고 한다. 이 와인들은 한 병씩 석회로 감싸 항아리에 봉해놓았다고 하며 국회의사당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75년에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건배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100년이 지난 걸 먹는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와인은 70에서 80%의 습도와 15에서 16도의 온도 등이 지켜지면 100년이 넘어도 와인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므로 2075년에 마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옮겨진 1975년부터 현재까지 해태상과 와인의 덕을 받는 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가끔 의원들이 땅을 파서 와인을 미리 마신 게 아닌가 싶은 황당한 일들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승용차 탑승자는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서로 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며 큰 소리를 쳐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동준 의원은 3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심지어 2006년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 200만 원을 낸 전과가 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살인과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며 소리를 치는 권위의식에 빠진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8월 1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날은 본회의가 열려야 했던 날이었지만 열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의원이 모습을 감춰서 생긴 상황이다. 밤 11시경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이 사라졌던 김재원 의원의 모습을 포착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그는 휘청거리는 만취 상태였고 기자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제정신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국회의사당에서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이다. 국회법 153조 1항에서는 술기운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술을 마신 방청인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국회는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울질한 결과 술기운이 있는 방청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의원에게도 똑같이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회의 기간에 성실히 준비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러 나가고 취한 상태로 돌아와 회의에 임하는 행동은 맡은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다. 김재원 의원은 당 차원의 엄중주의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쳤다.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의원에게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은 일부 국회의원이 권위의식에 빠지는 원인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 사건은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윤창호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이다. 이는 법이 발의된 배경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가리킨다. 이 법안은 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날 그는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다란 글을 게시했다. 말도 안 되게도 2018년 10월 31일 이용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 열흘 만에 15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윤창호 씨와 친했던 지인들은 이용주 의원에게 감사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들은 이용주 의원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됐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것은 물론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모욕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벌금 200만 원의 처벌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라는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는데 그쳤다. 죄질이 아주 나쁘기에 더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음주를 하고 무리를 빚은 사건들을 살펴봤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회의원에게 유능함 이전에 필요한 것은 상식의 범위에서 행동하는 바른 됨됨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최근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의사봉을 뺏고 난투극을 벌이는 등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중임에도 과거의 동물국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의사당 밑에 깔린 와인을 꺼내기로 한 2075년에는 바른 됨됨이를 가진 의원들이 신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